제가 식이요법을 할 때 거슴요법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 식이요법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 식이요법 때문에 오니까 첫 마디가 그거예요.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1도 안 먹어요. 왜 1도 안 먹어요? 그러면 첫 번째, 암세포가 탄수화물 먹고 사니까 암세포 굶겨야죠. 그게 탄수화물 안 먹는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정상세포는 뭘 먹고 살아요? 정상세포는 채소 먹고 살아요. 그건 틀린 거고, 우리가 세포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8년째 암 환자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암 전문병원 1세대 의사 이영석입니다. 전 세계의 암 통계를 낸 게 있어요. 2012년에는 전 세계에서 약 1200만 명 정도의 신규 암 환자가 매년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0년 후인 2022년에는 무려 2천만 명이 신규 암 환자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로 가면 어떻게 될까? 2050년대에는 3,500만 명이 될 것이다. 지금에 비해서 77%가 증가할 것이다. 사실 인류 역사상에서 언제 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느냐 하면은 먹거리가, 식품이 산업화되면서 폭발적으로 암 환자가 는 거예요. 공장이 돌아가고 대기 오염이 되고 이럴 때는 암이 많이 늘지 않았어요. 다른 폐질환이라든지 심장질환은 많이 늘었는데, 식품이 산업화됐을 때 맛있게 많이 만들어서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서 전 세계가 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단식원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식이요법을 할 때 거슴요법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 식이요법이 있는데 거슴요법은 막스 거슨이라는 독일 의사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의사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처방하는 식이요법이고, 여기에는 반드시 생리학적, 생화학적, 의학적 근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단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소식을 해야 돼요. 자동차도 휘발유를 많이 태우면 매연가스가 많이 나와서 금방 폐차해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도 조금씩 타야지 오래 타듯이, 우리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은 거를 다 태워야 되니까 거기에 매연가스, 활성산소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먹다 보면 맛이 있어야 많이 먹으니까 안 좋은 음식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식을 하면은 모든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고, 전 세계 장수마을이 있잖아요. 장수마을 중에서 많이 먹는 장수마을은 없어요. 그래서 소식이 좋은데, 단식,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한번 해독을 위해서 할 필요는 있지만, 특히 암 환자나 항암하시는 분은 단식을 했을 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단식을 하는 것보다는 소식을 하고, 또 요즘 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시간을 제한하는 단식이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우리의 모든 세포가 일정 시간은 일을 하고 일정 시간 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환자들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12시간 안에 모든 거 다 먹고 12시간은 먹지만은 훈련을 하세요. 그게 성공하면은 8시간만 먹고 나머지 시간은 안 먹는 훈련을 하세요.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할 때도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처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아니, 그 풀떼기만 먹으면 말이야 영양실조 걸리잖아. 이 말이 맞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1년 365일 이 사람은 시금치만 먹어. 시금치하고 당근 딱 2개만 먹어. 이러면 1년이 아니라 몇 달 안에 영양실조가 오죠. 그래서 또한 목적에 의해서 식이요법을 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첫째 원칙이 뭐냐면, 정말 다양하고 골고루 먹어야 돼. 모든 채소를, 모든 곡류를 그렇게 하고 전체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뭘 깎거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 자체로, 곡류 같으면 현미처럼 껍질 까지 않고. 과일은 이제 사실은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과일에는 색깔별로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과일에는 과당이 나와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과일은 제철 과일을 색깔별로 조금씩 먹어야 돼요. 이렇게 골고루 전체식을 하면은 절대 영양소 결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양 아이들 보면 어릴 때 정말 인형같이 예뻐요. 근데 노화가 빨리 일어나죠. 30대 후반만 돼도 피부가 축축축 늘어나고. 근데 동양 사람들은 50대까지 피부가 탱탱하잖아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할수록 노화가 가속화된다. 저희 병원에 식이요법 때문에 오니까 첫 마디가 그거예요.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1도 안 먹어요. 왜 1도 안 먹어요? 그러면 첫 번째, 암세포가 탄수화물 먹고 사니까 암세포 굶겨야죠. 그게 탄수화물 안 먹는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정상세포는 뭘 먹고 살아요? 정상세포는 채소 먹고 살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틀린 거고, 우리가 세포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됩니다.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입니다. 단백질은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벽돌과 같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는
먹는데 이게 참 고민이지요. 이걸 먹자니 아니 나도 배고프지만 이거 암은 얼마나 더 배고프겠어요. 암은 아무리 느린 보암이라도 정상세포보다 10배 이상 수십 배 빨리 자라기 때문에 에너지에 개걸스럽게 먹는 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암보다 내가 먼저 사실은 죽죠.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 있어요.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당지수가 낮다. 즉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피크를 치지 않고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내려가는 것이다. 얘들은 뭐냐면 모든 세포에 균등하게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진행된 암 환자라 할지라도 몸 전체에 봐서는 암세포는 비율이 1%도 안 되니까 내가 먹은 좋은 탄수화물의 99%는 정상세포로 가고 1%만 암세포로 간다. 나쁜 탄수화물은 뭐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순식간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 당 지수라고 있잖아요. GI 인덱스라 그래서 탄수화물이 쪼개진 마지막 산물이 포도당인데 포도당 수액을 100g을 먹으면 혈당이 100에 딱 올라가요. 여기에 대비해서 콩은 100g 먹으면 혈당이 얼마 올라가냐? 소고기는, 시금치는, 양파는 이게 이제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모든 식재료에 당 지수가 나와요. 그래서 당 지수가 높은 거는 나쁜 탄수화물, 당 지수가 낮은 건 좋은 탄수화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암 환자 입장에서 탄수화물이 안 좋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다 알다시피 암세포가 탄수화물을 먹고 산다. 근데 정상세포도 탄수화물을 먹고 살아요. 근데 정상세포는 진화가 된 아주 세련된 세포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탄수화물을 내 몸의 주인이 안 먹어. 단백질만 계속 먹어. 그러면 위기상황, 응급상황에서는 단백질을 탄수화물로 바꿔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암세포는 원시하고 미개한 세포예요. 진화가 안 된 세포예요. 얘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에너지로 못 쓰고 오로지 탄수화물만 먹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나쁜 탄수화물을 먹으면 순식간에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그걸 센식을 해. 혈당이 올라갔네. 그러면 췌장에다 명령을 내려요. 야, 너 빨리 인슐린 만들어서 보내라. 인슐린은 하는 일이 뭐냐면 화물 트럭이잖아요.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올 때 다른 게 하나 꼽사리 껴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IGF-1이라고 그래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분자 구조가 인슐린하고 비슷하게 생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일을 하느냐? 혈액 속에 있는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는 나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먹이가 많이 오니까 배 터지게 먹고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까지 오니까 이거는 뭐 얼씨구 나오고 암이 자라겠죠. 그래서 암 환자는 혈당이 피크를 치는 나쁜 탄수화물을 드시면 안 된다. 만약에 항암이나 뭐 방사선의 수술을 안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암을 치료를 시기로 한번 도전해 본다.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그 식이 처방을 빡세게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9kg의 야채를 먹게 처방을 합니다. 9kg이라면 어느 정도냐면 그 하루에 먹을 채소를 탁자에 펼쳐놓으면 이거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소도 아니고 어떻게 이 많은 채소를 먹느냐. 그래서 이거를 어떤 레시피를 먹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채소는 80%가 우리가 소화 흡수를 시킬 수 없는 식이섬유잖아요. 만약에 비만 환자라든지 변비 환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좋은 성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암을 치료해야 돼. 그러면 채소에 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항암 성분을 흡수를 9kg를 해야 돼. 그러면 가감하게 식이섬유를 빼고 먹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뭐냐면 녹즙기로 즙을 해서 식이섬유를 버리고 엑기스만 먹는 거예요. 그렇게도 먹고 또 모든 음식 먹기 전에 샐러드도 한 접시 이상 먹고 그리고 채소 중에서 구워 먹거나 쪄 먹는 거 뭐 예를 들자면 가지라든지 버섯이라든지 마늘, 양파 뭐 이런 것들은 구워 먹거나 쪄 먹어야 돼요.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끓여 먹는 게 있어요. 이게 히포크라테스 해독수프라고 하는 건데 의학의 아버지가 히포크라테스잖아요. 옛날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여러 가지 환자를 치료하는 이제 기적의 수프라고 하는 건데 이건 특징이 뭐냐면 채소를 이용해서 수프를 만드는 거는 다른 것과 비슷한데 끓이는 게 아니고 저온으로 90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해서 2시간 동안 약한 불로 삶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 정도 되면 이게 곤죽처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믹서기나 도깨비 방망이 있잖아요. 이거로 막 갈아가지고 체에 걸러서 먹는데 맛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것도 뭐 제가 이제 레시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나는 좀 더 식감이 좋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 넣어봐. 바나나 이런 걸 넣으면 되고 난 브로콜리를 넣었더니 너무 뻑뻑해. 그럼 브로콜리를 빼면 되죠. 아, 나 파슬리 이런 거는 너무 향이 강해. 그럼 빼면 되겠죠.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뭐 당근도 넣고 이렇게 해서 채소를 2시간 정도 끓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해독이죠. 특히 이게 신장 해독에 좋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혈관을 청소해 주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도 좋겠죠. 그리고 변비에도 좋죠.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꼭 드셔보시고, 이건 좋은 점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냉장고에 한 5, 6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꺼내서 좀 데펴서 먹으면 식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굉장히 좋은 기적의 수프라고 생각합니다.